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죠. 그제 그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여러분도 뉴스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버지가 아내와 세 자녀를 살해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이게 좀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자, 자세한 내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실한 거죠. 네. 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려진 것처럼 지금 경찰이 초동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신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가장하고 부부는 병원 물리치료사나 취재를 해보니까 간호 업무를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부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항흔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흉기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예. 자살 저항흔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저항흔이 대체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남매와 아내가 한 방에서 있고 다른 40대 가장은 다른 방에서 스스로 그 자해 형태의 사인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장이 3남매와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초동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은 그 A씨 부부가 금술도 좋고 화목한 가정이었다. 근데 이 1년 전부터 좀 뭐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해당 주택은 2017년도에 1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보태가지고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예. 2층 단독주택인데, 근데 1년 전쯤에 주택 2층에다 찜질방을 만들어 이제 세를 주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대로 그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집을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내놓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년 전부터. 그래서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많은 채무가 어린 3남매 등 5식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추정이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만일 말이에요. 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죠. 예? 네네. 근데 이게 수사 중입니다. 40대 가장 범행이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종적으로 범행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데, 예. 이 40대 가장의 아내 그리고 어린 3남매를 살해한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을 한 당사자가 역시 사망을 해서 처벌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종결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작년 7월 의정부에서도 있었고, 네. 6월에 전남 완도에서도 이것도 조윤아 양하고 부모가 바닷속에 빠진. 실제됐죠. 네. 근데 왜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데요. 예. 보건복지부나 그 경찰청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가족을 살해하고 어린 자녀 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한 가해자가 416명으로 지금 밝혀졌는데요. 예. 이 의정부 사건은 도박 빚이고 그 10세 된 조윤아 아버지 사업 투자 실패로 이제 모두 그 빚 독촉에 시달려온 것으로 밝혀졌죠. 수사 결과. 예. 그래서 경제적 곤란 때문에 남겨진 어린 자식들이 가장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함에도 가장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고생할 것이라는 이런 심리가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 있는 복지 정책이 큰 국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코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자연인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그렇죠. 당연히 소유는 아니고. 근데 이게 범죄인이라는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범죄라는 인식을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고 또 내 소유가 아닌 한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세상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바심이라든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결국은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세상에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바로 자식을 버리는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지금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고 존속살인은 예.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해서 5년 이상 무기 사형인데 비속살인이란 가중처벌 조항이 없죠. 그래서 결국 존속은 비속살인도 이제 그 위에 부모님이나 이런 거고 비속은 그렇죠. 이제 자식이나 이런 자식이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속살인도 존속살인처럼 가중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예. 사회 경각심 주고 이 비속살인 미수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인식의 전환, 법의 경각심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 경각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좀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 한 그렇죠. 자연인 객체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 정책이 그래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 한 자연인, 한 객체, 인격체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것이죠.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죠.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낫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복지 정책이 있는 거죠. 예, 유럽보다는 조금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인 보완이나 안정감. 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이 뭘까요?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존성입니다. 뭐 의식주를 포함해서 뭐 생활에 있어서 신체나 정신적, 사회적 발달은 부모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 등 부모가 이제 아동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대로 된 아동 보호와 사회 안전망 시스템 이런 관련 제도 법을 촘촘히 만들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당리당략적인 권력 싸움을 한다나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이 이슈화가 되면 반딧불처럼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아동을 위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안전망 시스템 구축 이런 걸 제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됐던 자식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런 극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팀장님께서도 전두환 씨 손자 그거 보셨죠? 네, 전우환.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착수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마약을 하면은 아마 이분도 좀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내사와 수사의 차이가 우선 뭡니까? 내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건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소위 말하면 이제 SNS상에 생중계를 하면서 마약 같은 걸 자기가 먹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중독 현상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게 진짜 마약의 어떤 일환인지에서 내사를 한다는 그 마약 구매라든가 실제 마약 투여나 투약을 했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사는 수사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우환 씨가 그 전체적인 걸 보면 팩트 체크를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전우환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백 팀장님께서 현역 경찰에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마약 문제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약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10대 마약, 그다음에 20대 마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국제 우편 특송이라든가 인터넷에서 그냥 텔레그램 이런
망으로 구입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유엔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 됐는데 이 마약을 방치를 하게 되면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 소위 말하면 근로정신이라든가 뭔가 정상적인 이런 생활에 그렇죠. 위해가 굉장히 가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 정책적으로도 뭐 굉장히 마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이나 뭐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두환 씨 손자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신빙성 이거는 전두환 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지. 그 지금 그 다른 그 군 장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네, 부분이 군에서 뭐 신빙성이 조사합니다.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아니고 얘기 제가 아닙니다. 전두환 씨 일가에 그렇죠. 관련된 그런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마약 수사가 이게 마약반은 따로 있죠. 강력팀하고 경찰에. 네, 그렇습니다. 마약팀은 별도로 예. 전문화된 그 프로페셔널한 팀들이 있습니다. 과학수사, 마약에 관련된 그런 그 수사라든가 감식이라든가 그런 그 부분들은 별도로 마약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이 마약과 연계돼서 또 강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예. 이 본인들도 문제지만 그 타인에게 어떤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피해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대방의 타인에게 그 유해를 주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도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예. 뭐 정상적인 사업가가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마약에 뭐 의존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마약 그걸 입수해서 투약이나 투여를 하기 위해서 범행을 하는 강도나 내지는 뭐 심지어 살인도 하는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정말 이게 글이나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마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 정도로 침투가 됐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좀 그 논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좀 그 근절하기 위한 이 경찰 내부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책적으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세관 이런 부분에서 국제 특송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는 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런 던지기 수법의 마약 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부라든가 하부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검거되거나 체포된 사람의 무려 30배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도 있거든요. 30배요. 30배. 지금 드러난 지금 거에 현재 30배. 네, 드러나는 거에 30배 정도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마약이 지금 확산되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일부 분석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일선에서도 보면 이게 시간과 인력, 인원에 대비해서 단속되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도처에 마약이 굉장히 뿌리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클럽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어떤 아파트 안에서 일정한 장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남미 같은 이런 그 마약 국가처럼 적어도 마약만큼 이렇게 후진국형 그런 정도로 추락을 할 가능성이 마약 부분에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의 초국체적으로 마약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가장 큰 문제는 10대의 마약 그 투여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뭐 20에서 30% 이상 늘어난 게 10대하고 20대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이제 심각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국가에서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이걸 초국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참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국가의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